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는 돌이킬 수 없는 피부 절제라는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혹시 더 쉽고 자연스러운 길이 있지 않나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상민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술은 무쌍절개 눈매 교정. 어떤 수술인가? 요즘 성형 정보를 좀 찾아보시면은 좀 간단하다, 회복이 빠르다, 흉터가 거의 없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죠. 무쌍절개 눈매 교정은 쌍꺼풀이 없이도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수술 방법일까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이 무쌍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것을 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될 3가지 정도의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선택에서 내 눈꺼풀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는 돌이킬 수 없는 피부 절제라는 키워드입니다. 자료 화면을 사진으로 하나 좀 띄워 드릴 건데요. 눈꺼풀 피부를 수술적인 해부학으로 좀 나눴을 때는 같은 피부지만 나눠서 분류를 좀 하거든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보통 이거를 존 1, 2, 3 스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존 1의 스킨은 속눈썹에 가까운 아래쪽에 붙어있는 피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성이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 그러니까 이제 접혔을 때도 사실은 그 두께가 많이 두껍지는 않고요. 접혔을 때 가장 자연스러움을 띠는 그런 성격의 피부입니다. 처진 피부를 좀 잘라내야 된다,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잘라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존 1 스킨은 저희는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잘라내야 된다면은 존 2 스킨을 좀 잘라내려고 하거나 존 3 쪽에 있는 스킨을 잘라내는 이제 눈썹 및 거상 수술, 이런 수술까지 고려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무쌍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은 쌍꺼풀이 없이 하기 때문에 속눈썹 쪽에 붙어서 절개선을 형성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피부가 처진 거를 잘라내야 되는데 이 중간을 잘라내고 쌍꺼풀은 잡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흉터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존 2의 스킨을 잘라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절개선을 넣는다면 이 속눈썹 바로 위에 이런 선에다가 절개를 넣고 피부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잘라내는 스킨은 어디의 스킨이야? 존 1의 스킨이 되겠죠.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존 1의 스킨을 다 날려버리면요, 다시는 이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무쌍절개 눈매 교정으로 존 1 스킨을 다 날렸는데 개선이 별로 안 됐다거나 눈을 조금 더 시원하고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좀 쌍꺼풀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존 1 스킨이 없어요. 두꺼운 피부밖에 내 눈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쌍꺼풀을 잡았을 때 좀 부자연스럽거나 소세지 쌍꺼풀, 피부가 두꺼우니까요, 그렇게 될 확률이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피부가 너무 두꺼우면은 쌍꺼풀이 잘 접히지 않아서 수술이 안 되거나 잡아도 계속 풀리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은 이제 절개 쌍꺼풀을 하더라도 눈을 감았을 때는 그 절개 흉터가 보일 수 있겠지만 눈을 떴을 때 절개 흉터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짠 흉터 자리가 결국은 접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떴을 때 흉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쌍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은 말 그대로 쌍꺼풀이 없고 피부가 접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흉터를 가려줄 만한 어떤 방패막이가 없죠. 흔하게는 눈을 감았을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내려다 봤을 때, 심한 경우에는 흉터가 약간 두껍고 넓게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면을 보더라도 그 흉터가 노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혹시 더 쉽고 자연스러운 길이 있지 않나요? 눈이 졸려 보이는 안검하수는 이제 크게 2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처져서 눈동자를 가리는 가성 안검하수라는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육의 힘이 약한 진짜 안검하수 상태가 있을 거고, 눈 가리고 졸려 보이고 눈 뜨기 힘들고 이런 거의 원인이 피부 처짐이 주된 원인인 가성 안검하수라면 눈매 교정 같은 거를 굳이 하지 않고 속쌍꺼풀을 살짝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처진 피부가 해결되면서 눈매가 훨씬 시원하고 자연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가성 안검하수가 좀 있기 때문에 제 눈으로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눈을 떴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 피부 처짐이 눈동자를 조금 가리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죠. 이거를 살짝 이렇게 걷어내보면, 이런 식으로 걷어내보면 생각보다 눈동자가 그렇게 많이 가려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뜨는 힘이 약해서라기보다는 피부가 처져 있어서 눈동자가 가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처진 피부를 해결하는 게 속쌍꺼풀 수술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얇은 쌍꺼풀을 만들어줬다라고 한다면은 쌍꺼풀이 너무 얇아서 거의 무쌍으로 보여버리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쌍절개 눈매 교정과 비절개 방법으로 가성 안검하수만 해결하는 경우, 이 2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존 1의 소중한 피부, 아껴야 되는 그 피부를 잘라내야 되고, 절개를 했으니까 회복이 조금 더 길고 피부도 잘라내고 근육도 묶어주는 눈매 교정을 해야 되니까 비용도 상대적으로 자연유착 쌍꺼풀보다는 더 비싼 그런 수술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쌍절개 눈매 교정을 희망하시는
원하시는 분들의 반 이상이 사실 이렇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반은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이런 수술 원하시는 분들이 간단한 쌍꺼풀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자연스럽고 저렴하고 회복도 빠르고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는 당신이 원하는 게 그 수술이 아닐 수 있다. 상담할 때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눈이 이렇게 처져 있는데 눈이 좀 이런 식으로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런 분들이 주로 무쌍 눈매 교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했던 그 모양은요, 눈 수술로 방금 그 모양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눈꺼풀 수술이 아니라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눈썹과 이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처져 있는 경우라면은 피부도 좀 덮이고 모든 피부랑 지방 같은 것들이 이 좁은 공간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두툼하고 불룩한 느낌이 좀 생기게 됩니다. 당겼을 때 좀 두툼한 느낌이 없어지고 이렇게 눌러보면 두툼한 느낌이 생긴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문제가 눈꺼풀이 아니라 그 위에서 누르고 있는 이마와 눈썹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했던 그 시원한 눈매의 해답이 눈꺼풀 수술이 아니다, 이마 거상술이다 말씀드려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눈수술이 조금 더 간단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이마 거상술이 반드시 선행되거나 혹은 동반되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쌍 절개 눈매 교정은 첫 번째, 한번 잘라내면 돌이킬 수 없는 핵심 피부 존 1의 스킨을 제거할 위험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상을 만들어주는 등의 더 간단하고 더 자연스럽고 더 저렴한 수술 방법도 존재한다. 세 번째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다른 수술일 수도 있다, 이마 거상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눈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 간단하다라는 말에 좀 현혹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박상민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